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원 PPI가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야말로 또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ADC 시장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종가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건희 일치했네요.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뭐 ABL 바이오 항상 꿈과 이 희망과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생각보다 한 3만 원 근처만 가면 자꾸 내려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일단 근데 그동안 쌓아왔던 이력들,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지금 확장시키고 있고 그동안 이제 많이 진행됐던 기술 수출들도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ADC 이중항체 ADC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400억 유상증자도 이제 성공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가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그 파킨슨병 관련된 치매 치료 관련된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ADC 관련돼서 충분히 이제 올해 기술 이전 계약이 하나 더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7월 3일이었습니다. 7월 3일 그 설명회 이후에 기간 수급이 갑자기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주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ABL 바이오 여전히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다. 네, 지금의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이슈에 대한 종목인데요. 자, 현대로템 현재 7%에서 9% 정도 사이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신고가가 또 나오고는 했는데 방산점은 좀 비싸다라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일치하는군요. 자,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있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 그렇게 못 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어떤 총격 사건 이후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원래도 높긴 했습니다만 지금 70%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러우 전쟁이 좀 조기에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중동 이슈도 제가 보기엔 빠르게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떤 위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방위비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트럼프는 러우 전쟁이 더 길어지든 아니면 좀 일찍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아시아 국가 대표적으로 콕 집었죠. 한국과 일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국방비 증가가 좀 늘어난다라면 충분히 현대로템 수주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폴란드 쪽으로 해가지고 K2 전차 수출 이슈도 지금 있었고요.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재건을 준비하겠죠. 네. 그럼 그와 관련해서 뭐 철도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즈베키스탄 쪽하고 철도청하고 계약을 좀 맺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가지고도 재건 소식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에코플랜트 사업 부분인데요. 어쨌든 네.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인도라든지 뭐 멕시코, 뭐 미국이든 공장을 지을 때 현대로템이 직접 참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인도 공장 증설에 대한 어떤 수혜를 현대로템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뭐 방산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철도 또 현대차 그룹의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수혜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약간 방산주에만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좀 못 올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오늘 윗골에 나오고 있지만 네. 이번엔만큼은 한 44,000원, 45,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두고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수혜주 관련된 이슈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뿐만 아니라 철도 쪽 매력까지도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로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원전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도대체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진 역시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렸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또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수주가 안 된다 그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겠느냐는 어떤 기대와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수주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 체코 수주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폴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원전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번에 수주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두면서 그 다음번의 수주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가 차익선 매물보다는 좀 덜 오른 기업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전 개측기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체코 원전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돼서 수주를 많이 가져갈 거라 전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개측기는 우진 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좀 아직은 주가에 덜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좀 매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미국 쪽하고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미국이 원전 지원법이 상원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전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전 말고도 산업용 온도 센서 계측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진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꼭 원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감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가 베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원전 쪽 말고도 다른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은 왜 X 주셨어요? 너무 비싼가요? 아니 지금 원전만 우진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쪽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용으로도 실적 나올 수 있고 지금 예상 실적 대비해도 주가는 싸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은 매력적인데 네.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원전만 보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원전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사서 그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근데 오히려 수주가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수주가 되면 또 빠지겠죠. 세론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오히려 사시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원전주들 흐름을 보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처음에 원전 수주했을 때도 세론 나온 후에 그 뒤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클 때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전 수주가 확정되고 나서 그날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X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진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유럽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6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난해 매출액의 1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종가 매수 어떻게 하실지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일치를 했습니다. 자, 이건희 네.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조선업 중에 뭘 사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조선업은 하나씩은 이제 가져가시는 게 지금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들이 다들 올라오고 있고 안 좋았던 수주 물량들은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지금 양질의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올해는 한 3천억 순이익으로만 한 3천억 이상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매력 덩어리라는 건 뭐냐면 현대중공업 지금 뭐 오늘 컨테이너 수주 뭐 한 것도 있죠. 최근에 6척 수주했다고 하는데 네. 컨테이너 수주는 오랜만에 좀 보실 거예요. 아마 최근에 거의 컨테이너선을 중국에 다 뺏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진짜 매력은 현대중공업 안에는 엔진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엔진 사업부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결국에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 HD 현대중공업에 있는 엔진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거는 MRO 관련된 사업 관련돼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얼마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미국 군함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미국 관공서 관련된 선박들에서 MRO 사업을 참여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당연한 거고 앞으로 지금 뭐 성장성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고점에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뭐 월봉 연봉 보면 이제 막 고점을 경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더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 가져가던 컨테이너선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또 MRO 사업의 그 참여 자격까지 획득한 여러 가지 매력 덩어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실적 지금 보면은 현대중공업뿐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정 나오면 사야지 한데 조정이 안 나온다는 네. 결국엔 2분기 실적에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이라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가 제일 쌀 수도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일단은 7월 말 혹은 8월 달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승을 좀 하더라도 좀 모아가신 전략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당연히 좋을 것이고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조선 기자재단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업 좋다 슈퍼사이클이다 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기자재단 안에서도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승도 오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1승 참 회사가 예전에 조선기자재 공부해 보시면 네. 되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 뭐 분뇨 어떤 처리 거요? 장치부터 시작해서 배에 들어가는 분뇨 처리 장치도 만들고요. 뭐 스크러버 그다음에 LNG 기화 설비. 그래서 선박 내에 들어가는 이제 화장실 이런 것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주로 이제 세진중공업만 크게 좀 많이 보시죠. 근데 1승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회사고요. 환경장비, 그다음에 LNG 관련된 특수 소재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히려 최근에 조선기자재들 많이 올라왔는데 전 안 올라와서 지금 유창희 대표님이 이거 추천하신 걸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좋다. 네,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기자재가 항상 좀 늦게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늦게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앞단에서 전방 산업이 좋기 때문에 1승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는 지금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의 기회, 또 기자재단 안에서 1승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뇨 처리 관련해 가지고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LNG 제기화 장비 쪽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관을 통해 가지고 LNG 관을 통해서 LNG를 공급을 받았다면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는 배로 받기 때문에 이 제기화 설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1승 같은 경우는 해상, 육상 모두 설치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어쨌든 에너지 투자 쪽, 이게 전통 에너지, 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쪽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승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캐나다 쪽으로 해가지고 LNG 재기화 수주를 좀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일승이 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저렴하지 않나, 주가가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승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장 들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오르고 하이닉스는 밀리고 투자자분들이 이거 왜 이러지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채팅창에도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우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뭐 과하게 빠졌죠.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빠졌는데 그쪽은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사업 부분들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같이 붙은 것 같은데 오후에 특히 많이 올라온 거는 네. 하이닉스가 오히려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삼성전자는 뭐 갑자기 올라왔는데 수급이 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중국 법인 같이 관련해서 뭐 회계가 뭐 제출이 안 됐다부터 여러 가지 좀 루머가 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라는 게 지금 나왔고요. 네. 오보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면서 플러스 전환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하이닉스는 종가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은 더 이상 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부터도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뭐 이렇게 흐름이 빠질 때마다 모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따가 네. 또 자세히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핫한 섹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눌릴 때마다 물량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엔 삼성전자 쪽에 최근 실적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은 삼성전자의 시간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빠르면은 이번 달 중에도 HBM, 퀄텍스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가고 싶어도 좀 못 가는 이유가 아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엔비디아도 반등을 주려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또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면서 횡보 한 120달러, 130달러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스러워서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그 차이기 때문에 예. 두 개 동시에 매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삼성을 사시거나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하이닉스를 모아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을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한쪽에만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두 개를 동시에 매수하는 것도 오히려 리스크 hedge 물론 이제 수익률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장은 조금 아침에 좀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는 뭐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뭐 방산 이쪽에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또 금리 쪽에도 민감한 쪽 섹터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한 하루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수혜주가 강했던 오늘 시장인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